자, 만 2세 자연 탐구 영역입니다. 자, 2세 영아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에 대해 다양하고 반복적인 탐색하기를 좋아하며 주변 환경과 자연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해요. 그래서 2세 영아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직접 조작해보고 감각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며 주변 세계에 대한 감각적 탐색 경험을 통합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시도를 즐기죠. 그래서 자연 탐구 영역은 2세 영아가 주변 환경과 자연의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탐색하기를 즐기고 놀이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수학적, 과학적 상황을 경험하며 주변의 동식물과 자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교수학습 방법인 거죠.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2세 영아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탐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영아가 호기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 지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세 탐구 목표와 내용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목표는요, 주변 환경과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는 3가지 범주가 있는데 탐구 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그래서 탐구,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는 수학적 사고력, 자연과 더불어 살기는 과학적 사고력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3차랑 비교해보면. 그래서 탐구 과정 즐기기의 내용을 보면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것, 사물과 자연을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기는 것, 그리고 생활 속 탐구하기, 수학적,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하는 것, 그리고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는 것,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는 것, 규칙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 주변 사물을 각고 다름에 따라 구분할 줄도 아는 것, 생활도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우리 교구장에 뭐가 들어가야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거죠. 그쵸? 영역별로.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역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자연 탐구, 과학 영역인 거죠.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으시고. 자, 그럼 먼저 탐구 과정 즐기기. 내용,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사물과 자연을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기는 것, 이 2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경험의 실제. 아까는 딱딱했는데 지금은 미끌미끌해. 0, 2세, 만 2세.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영아들은 대부분 미역국을 잘 먹었지만 싫어하는 영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영아들이 미역국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미역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어요. 교사가 마른 미역을 책상 위에 올려두니 영아들이 마른 미역을 보러 다가와요. 그래서 영아들이 미역을 계속 만지기도 하고 조금씩 떼어 먹으며 혼자 또는 친구와 마주보며 소리 없이 웃기도 해요. 그리고 손으로 마른 미역을 작게 부수기도 하고요. 혀를 내밀어 맛보기도 해요. 민재는 마른 미역 조각을 입에 넣어 씹으며 먹으며 맛있다 하고 말하며 웃어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갖다 놓는 거예요. 얘들아 이것 좀 봐라 이게 아니라 놔뒀더니 아이들이 관심 있게 가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미역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친구들한테 말한 거죠. 저 같으면 미역도 놔두고 물도 놔두겠죠. 그걸 관찰하고 보다가 물에 관심이 없으면 물은 조금 널찍한 곳에 자작하게 놔두겠죠. 관심이 없으면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죠. 오, 물이 있네.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호기심을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재가 혜진이를 보며 미역이 없어지니? 없어지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사가 글쎄 마른 미역이 물을 만나면 어떤 마법이 일어날까? 우리 함께 물을 부어볼까? 이제 선생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영아들이 미역에 물을 부어요. 물에 잠긴 미역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거 안 변하는데요? 혜진이가 얘기해요.
민재가 그대로예요. 도윤이도 똑같잖아요. 이제 지금 가로 넣었으니까 별로 변화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자 영아들은 제각기 놀이하러 흩어졌어요. 영아들은 놀이하다가 틈틈이 미역을 확인하러 와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미역이 불어났어요. 재현이와 도윤이가 놀이하다가 미역을 보러 오는 거예요. 와, 크게 변한 거죠? 채연이가 와, 이거 엄청 많아졌는데? 얘들아, 이것 좀 봐봐. 미역이 엄청 커졌어. 와. 그랬더니 도윤이가 점점 미역국이 되어가네. 마법이다. 미역국이 됐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아들은 미역이 담겨있는 그릇에 손을 넣어 휘휘 젓기도 하고 미역을 두 손에 쥐고 조물조물거리기도 하고 손등과 손바닥에 붙은 미역을 가만히 쳐다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아들은 와 미역국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시원이가 아 미끌미끌해. 민재도 아까는 딱딱했는데 지금은 미끌미끌해요. 아주 똑똑한 친구죠. 그쵸? 도윤이가 자꾸 도망가네. 야 도망가지 마. 이렇게 만지를 미끈덕미끈덕 하니까 이것 봐봐요. 손에 붙었어요. 히히. 손에도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채연이는 미역을 만지다가 미역을 건져 입에 넣어요. 그래서 채연이가 미역국 맛있다. 히히 너도 먹어. 미역국 맛있다. 미역국 먹자. 막 이러면서 이제 놀이가 또 일어나네요. 시연이도 나도 맛보자. 그래서 영아들이 나도 하면서 이제 미역 이제 맛을 본 거죠. 영아 경험에 의해 영아가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미역국의 재료인 마른 미역과 젖은 미역에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탐색하는 것을 즐겼고요. 영아가 마른 상태의 미역뿐만이 아니라 젖은 상태의 미역을 쪼개고 찢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으면서 마른 상태의 미역에서 물에 불린 미역으로의 변화 과정에 관심을 갖고 탐색했어요. 그래서 영아가 마른 미역과 젖은 미역을 손으로 만져서 촉감을 느껴보고 냄새 맡고 먹어보는 등 감각 능력을 활용하여 탐색하였어요. 예. 자, 그래서 교사 지원 볼게요. 미역을 젖은 상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른 상태로 제시하여 영아들이 미역의 특성과 변화를 즐겁고 재미있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1과 점심 식사와 연계하여 미역국을 꺼려 하는 일부 영아를 위해 미역과 친해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신 거. 그리고 아주 잘 관찰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보면 영아들에게 일방적으로 미역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영아가 스스로 다양한 방식, 부수기, 쪼개기, 냄새 맡기, 혀로 맛보기, 씹어 먹기, 물에 담그기, 물에 불어난 미역을 만지고 조물거리기, 개별 쟁반 위에 미역을 덜어서 이제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자연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넌지시 놔두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대로 아이들이 해보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4차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 놀이 방법 중 아이가 주도적으로 스스로 놀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가 뭐라 그랬어요? 수학적인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하고요.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는 거, 규칙성에 관심을 가지는 거, 주변 사물을 각고 다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거,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길고 이건 짧아. 자, 민재가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래서 교사는 글쎄 뭘까? 궁금하면 꺼내보는 거 어때? 답을 가르쳐주지 말자 인 거죠. 그쵸? 우리가 답을 딱 가르쳐주면 아이들의 호기심이 없는 거죠. 탐색해보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재가 교구장 바구니에서 긴 백업을 꺼내자 혜진이가 다가와 긴 백업의 한쪽을 잡아요. 그래서 두 명의 영아는 자연스럽게 긴 백업의 양끝을 잡고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래서 긴 백업은 길고 가늘게 느리더니 갑자기 끊어졌어요.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백업이 끊어질 때의 반동으로 두 영아는 아주 잠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이내에 균형을 잡고 바로 섰어요. 그리고 끊어진 백업을 보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서로 바라보면서 이제 웃는 거죠.
그래서 민재가 잡아당기니까 끊어져. 혜진이도 나랑 같이 잡아당겨보자. 그래서 영아들은 끊어진 백업을 주워 다시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래서 민재가 와 점점 작아진다.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더 작게 하자. 백업은 또 끊어져서 반토막이 되고 백업이 끊어질 때마다 두 영아는 까르르 웃었어요. 바닥에 짧은 백업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민재는 짧게 끊어진 백업을 바구니에 넣으며 혜진이에게 말을 해요. 이건 길고 이건 짧아. 그랬더니 혜진이가 이건 초록, 이건 노랑, 노랑이 더 많아. 아우, 수학적인 사고력으로 굉장히 말을 잘하네요. 한쪽에서는 도윤이가 긴 백업을 한 손에 잡고 좌우로 재빠르게 흔들리며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해요. 도윤, 이거는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유찬이가 와, 뱀이다 무서워. 백업이 뱀처럼 흐느적거리는 모습을 보며 유찬이는 웃으며 멀리 달아나요. 이때 민재가 이건 머리띠야. 이렇게 하니까 와, 반지가 되네. 그리고 민재는 짧은 백업을 주워 머리띠처럼 머리에 두르기도 하고 손가락에 반지처럼 이제 감기도 하면서 백업 가지고 이제 놀이한 거예요. 자, 여기서 영아 경험은 어떠한 걸까요? 영아가 긴 백업을 반복적으로 탐색하면서 백업이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나고 잘 끊어지는 특성을 발견하며 변화를 탐색하였다라는 거. 영아가 길고 짧은 백업의 길이를 비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백업을 길이와 색깔에 따라 구분한 거. 영아는 백업의 길이에 관심을 갖고 길이에 따라 뱀, 머리띠, 반지를 만들며 놀이했다는 거. 자,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이 그런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놀이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탐색할 수 있도록 놔두셨는지요? 이것이 탐색인 거라는 거. 4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들을 선생님의 의도대로 놀지 않으면 그렇게 놀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의 탐색을 또는 수학적으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우리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차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특히 만 2세 또 0, 1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이들이 다치지만 않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켜보고 그 아이가 거기서 무엇을 느꼈을지 어떤 것을 경험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놀이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읽어주는 이유가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실에서 이러한 상황들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색종이를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노는 것을 그렇게 낭비하면 어떡하니? 라는 걸로 아이들의 놀이를 제지하지 않았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사 지원을 보면 공간, 영아들이 백업 놀이를 마음껏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었고요. 자료로는 영아들이 백업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변형하며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놀이 자료에 사용법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선생님의 의도대로 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놀이 자료에 사용법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아이들이 마음껏 탐색하도록 두었다. 그 말인 거잖아요. 1과 영아들을 충분히 놀이하고 싶은 시간까지 즐겁고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영아들의 놀이를 존중. 이게 존중이에요. 이게. 4차에서 강조하는 필수인 존중. 상호작용. 영아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며 놀이하는 동안 영아들의 놀이와 대화에 급하게 너무 중요하죠. 개입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자, 안전. 영아들이 백업을 잡아당길 때 끊어지는 순간의 반동으로 균형을 잃을 때 영아들의 안전을 위하여 영아 옆에 서서 함께 움직였다. 안 돼! 이거보다도 혹시라도 모를 위험 상황에 의해서 선생님이 옆에 있어준 거죠. 놀이를 깨지 않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자, 같은 것끼리 넣어야지.
미나는 등원하자마자 팔찌 만들어요 하며 구슬과 실을 꺼내 들고 앉았어요. 그래서 다른 영아들도 나도 만들래 하며 모여들어요. 교사는 교실에 있는 책상 4개를 서로 붙여 공간을 마련하고, 네, 애들이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공간을 더 만들어주는 거죠. 예전과 같으면 여기는 2명이서 노는 거야. 친구가 다른 영역 갈 때 그때 오자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아이에 따라서, 아이의 흥미에 따라서 영역이 바꿔질 수도 있고 그것을 더 늘어날 수도 있게끔 한다라는 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죠. 책상 가운데에 다양한 모양의 구슬을 놓아뒀어요. 그래서 구슬 깨기를 먼저 마친 영아들이 남은 구슬을 구슬통에 넣었어요. 도윤이가 여러 가지 색의 구슬이 섞이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야, 여기는 이거 이렇게 넣어야지. 같은 것끼리. 그쵸? 이렇게 이제 꼭 같은 것에 같은 것 넣어야 되는 아이, 혼돈 싫어하는 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혜준이가 맞아. 딸기는 여기, 물고기는 여기, 하트는 여기야. 도윤이는 나는 물고기로 할래. 민재도 나도 같이 할래. 나는 동글동글한 거 모아야지.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모았다는 거죠. 혜준이가 친구들이 구슬을 세며 같은 모양끼리 분류하는 것을 보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혜준이가 나는 3개나 돼. 여기는 딸기, 여기는 물고기, 여기는 하트. 잠시 후 선생님 여기 보세요. 민재는 동글동글한 것만 했어요. 도윤이는 물고기고 나는 딸기, 물고기, 하트예요. 엄청 많아요. 그랬더니 미나가 자신이 만든 팔찌를 손목에 끼우고 교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미나가 웃으면서 이거 보세요 팔찌. 그랬더니 교사가 어머 미나가 동그란 모양 구슬로 혼자서 팔찌를 만들었구나. 정말 멋진 팔찌네. 중요한 건 아이가 한 것을 이것이 격려인 거죠. 어머 잘 만들었네 이렇게 이제 얘기 안 하시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아이가 한 것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나가 한 것 그대로 동그란 모양의 구슬로 혼자서 팔찌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영아 경험의 이해를 보면 영아는 다양한 모양의 관심을 가지고 구슬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을 즐겼고요. 영아는 구슬의 수를 세고 많고 적음을 구별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영아는 손과 구슬 간의 거리, 위치, 방향을 조절하며 구슬 깨기에 몰입하였어요. 구슬 깨기는요. 손과 구슬 간의 거리, 눈과 손의 협응이 있어야 또 늦지만 손과 구슬 간의 거리, 위치, 방향을 조절할 줄 알아야 구슬 깨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몰입하였다라는 거. 자, 공가, 교사 지원을 볼게요. 공가. 많은 영아들이 구슬 깨기 놀이 자료를 중심으로 모여 앉을 때 영아들이 구슬 깨기 재료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책상을 붙여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 이제 예전에 제가 교사했을 때는 여기는 3명만 있는 거야. 3명 다 하고 다른 친구 가면 그때 너 다른 영역에서 놀다가 이 친구가 다른 영역 가면 그때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원하면 영역을 또는 책상을 더 이렇게 갖고 와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의 흥미가 있는 곳에 교사의 흥미도 머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흥미가 확장될 수 있는지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고요. 자료, 영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구슬 깨기, 놀잇감과 색칠을 풍부하게 제공해 준 거고요. 상호작용을 보면 영아가 구슬을 깰 때와 팔찌를 완성하여 손목에 끼우고 보여주었을 때 다양한 모양의 구슬 중 동그란 모양을 분류하여 구슬을 꿰었음을 자연스럽게 알려줬고요. 다른 영아들이 모양대로 구슬을 분류했을 때도 그렇게 모양을 분류했구나 이렇게 색깔을 구분한 거야 라고 또 나름대로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안전, 너무 작은 크기의 구슬을 제공하지 않으며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구슬을 영아가 밟지 않도록 이제 하였다는 거. 예. 그래서 3.5cm죠. 3.5cm보다 작은 거. 근데 이거 3.5
보다 크겠죠? 그래서 기준이 3.5였던 것 같아요. 3.5보다 작으면 목구멍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가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 교구들이 3.5 이상은 커야 되죠. 영아반은 방귀 향기 나는 거예요. 방귀 향기 나는 거예요. 기영이가 찰흙을 모아서 뭉쳐요. 선생님 엄청 커요. 그래서 교사가 와 기영이가 찰흙을 많이 모았구나. 그랬더니 찰흙을 꾹꾹 누르면 더 커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우도 찰흙을 동글동글 말면서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손가락에 끼고 싶은가 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네 대답을 했더니 와 벌써 세 손가락에 꽂혔네. 지우 여기 2개도 끼워주세요. 성경이는 선생님 이거 봐요. 와 성경이가 만든 건 뭐예요? 똥이에요. 색깔이랑 모양이 완전 똑같은걸? 선생님도 그에 반응해 준 거죠. 냄새도 똥냄새 나요. 맡아봐요. 그래서 선생님 맡으면서 와 정말 똥냄새가 나는데? 그랬더니 그거 여기서 나는 냄새예요. 성경이가 찰흙으로 똥을 만든 것에 다른 영아들도 관심을 보며 점토를 뭉쳐 똥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우가 점토가 늘어선 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거는 방귀 향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귀 향기가 뿡뿡뿡뿡 나는 거를 나는 거예요. 냄새 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아 냄새야. 방귀 냄새가 멀리 퍼지네.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민우가 네 엄청 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영아 경험에 의해 영아는 찰흙의 질감, 색, 냄새와 같은 특성을 탐색하고 찰흙을 만지고 뭉쳐보고 동그랗고 작게 만들어 보면서 찰흙의 변화를 탐색했어요. 영아는 큰 덩이의 찰흙을 작게 빚어 길게 늘어뜨리는 놀이를 하면서 찰흙의 양과 길이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아는 찰흙을 작게 빚어 길게 나열하며 방귀 냄새 모양을 연결하였어요. 예, 아주 창의적으로 만든 거죠. 표상한 방귀 냄새를 표상한 거잖아요. 그죠? 동글동글한 걸로. 그래서 교사 지원, 공간, 교구장이나 책장, 의자 등이 찰흙놀이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치워서 가능한 한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었다. 자, 이제 이런 거 열심히 이제 선생님이 일지에 이런 거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상호작용. 자료로는 찰흙을 영화별로 배분하여 주기보다는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큰 덩어리로 제공해 줬다는 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마다 개인의 양을 줬잖아요. 근데 큰 덩어리로 주셔서 아이들이 뛰어서 놀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일가를 보면 영화가 찰흙놀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휴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담았나 봐 라는 내용이네요. 비가 내리는 날 영아들이 바깥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자 해요. 그래서 교사와 영아들이 바깥 놀이터로 나왔어요. 민재가 물 뿌리개에 물을 가득 담아 물 뿌리개를 2손으로 힘껏 들었지만 잘 들어 올리지 못해요. 그럴 때 어휴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담았나 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도와줄게. 혜준이도 내가 들어줄까? 민재도 아니야 괜찮아. 나 이렇게 하면 돼. 한 거예요. 민재는 물뿌리개의 물을 모래바닥에 조금 버린 뒤 물뿌리개를 들어봐요. 그리고 물뿌리개의 물을 조금 더 버리고 들어보기를 몇 차례 반복해요. 잠시 후 민재는 2손에 물뿌리개를 들고 말을 해요. 야 이제 됐다 나 갈게. 자기가 조절한 거잖아요. 그쵸? 문제 해결을 한 거잖아요. 자, 민재는 물이 든 물뿌리개를 들고 조합 놀이터 계단을 올라요. 민재는 커다란 물뿌리개를 한 단계씩 끌어올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끙끙 매고 올라가네요. 민재는 고정된 구름다리를 지나 흔들다리로 가요. 그리고 흔들다리 위에서 모래바닥으로 물을 조금 뿌린 후 조금 더 걸어가 아래로 물을 뿌려요. 민재는 아래로 떨어지는 물을 유심히 지켜보기를 반복해요. 선생님이 대단하죠? 이런 놀이도 이렇게 하게끔 놔두는 거. 아이의 호기심을
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민재는 흔들다리에서 내려와 남아있는 물을 천천히 모래 위에 부으며 물이 모래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쵸?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물을 다 뿌리고 나서 물 뿌리기에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자 이제 수도로 다시 뛰어갔어요. 자, 영아 경험에 의해 영아는 물 뿌리개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모래놀이에 직접 사용하는 경험을 했고요. 영아는 물 뿌리개의 물이 높은 곳, 흔들다리에서 낮은 곳, 마른 모래 위에 떨어질 때, 그리고 물 뿌리개의 조리개를 모래바닥에 대고 물을 뿌릴 때 모래바닥에 생기는 모양과 물이 모래로 흡수되는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물을 쪼르륵 따르는데 그게 이제 흡수되잖아요. 관심을 가졌고, 영아는 물 뿌리개의 물을 조금씩 버리면서 자신의 힘으로 들 수 있는 물의 양의 변화를 자신의 감각으로 느끼며 탐색하였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죠. 영아들은 친구가 물 뿌리개의 물이 무겁다는 말을 듣자 도와주고자 하며 친구가 물 뿌리개의 물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또래의 행동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거. 선생님이 지켜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지원, 비가 약간 내리는 날, 여름이겠죠. 바깥 놀이터에 나가서 놀자는 영아들의 요청을 기꺼이 수용하고, 영아가 물뿌리개의 물을 가득 담고 조합 놀이대의 계단과 구름다리, 흔들다리로 이동하며 물 뿌리며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영아가 성인이 사용하는 물뿌리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아가 자유롭게 물을 놀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거. 그래서 상호작용을 보면 무거워 보이는 물뿌리개를 들고 이동하는 영아가 힘들어 보이지만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영아를 따라다니며 영아가 시도하는 다양한 행동을 지켜보았다는 거. 이거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하고요? 아이를 지켜보면서 지켜본 거죠. 그래서 언제 도움이 필요할지. 자, 이번에는 자연과 더불어 살기. 내용으로는요, 주변에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는 거,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끼는 겁니다. 자, 여기 매미 허물 있어. 가을날 영아들은 높고 낮은 바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나뭇잎 사이로 떨어진 도토리를 줍기도 하며 자유롭게 산책을 이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재가 자신의 키 높이만한 나무 앞에 멈춰서서 친구들을 향해 큰 소리를 외쳐요. 야, 여기 매미 허물 있어. 그래서 여기저기 자유롭게 거닐며 산책하던 영아들이 모여들어요. 어디 여기 진짜 있어. 이것 봐봐 여기 있어. 막 이러면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영아들은 한동안 가만히 바라만 봐요. 이때 채연이가 매미 허물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걷어요. 조금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채연이가 나 못 만지겠다. 그래서 도윤이가 민재에게 네가 좀 만져봐. 그랬더니 민재가 안 해. 네가 해봐. 이제 서로 나는 무서워서 못해. 나도 무서워. 그럼 나뭇가지를 해보자. 그래서 혜준이가 재빨리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매미 허물을 조심스럽게 건드렸어요. 그래서 나무 가지 끝에 매미 허물이 닿자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매미 허물이 움직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영아들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얘가 살은 줄 알고. 그래서 멀리 또는 가까운 거리로 달아났어요. 캬, 만졌다. 영아들은 다시 돌아와 매미 허물을 가만히 관찰하고 나뭇가지로 건드렸다가 다시 멀리 달아나기를 반복했어요. 나름대로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도윤이가 매미 허물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매미 허물을 조심스럽게 잡아 산책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가 도윤이는 매미 허물을 어린이집에 데려가고 싶구나. 그랬더니 기쁜 반에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영아들은 도윤이가 매미 허물을 직접 손으로 잡아 산책 가방 속에 넣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어요.
영아들은 맴맴 노래를 부르며 이 나무 저 나무를 키웃키웃 거리는 거죠. 그리고 낙엽을 주워 산책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다음날 영아들은 산책하면서 가져온 낙엽으로 알록달록한 가을 숲을 꾸미고 매미 허물을 나뭇잎 위에 붙였어요. 여기에 나뭇잎 붙여봐. 여기에는 매미 붙이자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작업을 한 거네요. 영아 경험에 의해 영아들은 어린이집 주변 공원에서 매미 허물을 발견하고 매미 허물의 생김새를 두려워하면서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아가 산책을 나가서 매미 허물, 낙엽 등을 발견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고요. 영아들은 매미 허물을 둘러싸고 무섭다는 느낌을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며 감정을 표현한 거. 자, 교사 지원 볼게요. 공간, 어린이집 주변 공원의 산책을 통해 영아들이 가을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자료를 보면 공원에서 가져온 매미 허물과 낙엽을 가을 풍경 꾸미기, 미술 활동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 그리고 일가를 보면 교사는 영아들이 매미 허물을 자유롭고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상호작용. 에 있어서 교사는 영아들에게 매미 허물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너무 좋죠.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가르치게 하기보다는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아들이 여름에 경험했던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매미 허물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거. 이건 매미 허물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러기보다는, 그쵸?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사는 한 영아가 매미 허물을 조심스럽게 산책 가방에 넣었을 때 영아의 마음을 읽고 존중해 주었다는 거. 그쵸?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거. 자, 여기까지 긴 시간 자연탐구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연탐구까지 4개의 영역을 다 본 거거든요. 아마도 우리가 신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본생활습관, 신체도 우리가 0일세는 했어요. 기본생활습관만 하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되어서 다음 주에 제가 더 이어서 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꼼꼼히 읽은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야 어린이집에서 내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상호작용 이렇게 하세요. 요 부분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이 상호작용인 것인지 한 번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제가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했어요. 그래서 먼저 성급히 다가가기보다는 기다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나 보고 2가지 상황만 선생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위험한 상황,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 이 상황이 아니면 좀 지켜보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지, 그것이 유아의 놀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4차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지의 상호작용 쓰는 겁니다. 애쓰셨어요.